90조 원이 3년 만에 바다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선원 여러분이 매월 내는 연금보험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 전쟁터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900조 원 중 해외 투자 비중이 2021년 40%에서 2024년 50%로 급증했습니다. 10%포인트 상승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90조 원입니다. 90조 원이 갑자기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선원 여러분, 지금 배가 기울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물이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선장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에 거대한 암초 세개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승선하십시오. 90조 원이 3년 만에 바다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선원 여러분이 매월 내는 연금보험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 전쟁터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900조 원 중 해외 투자 비중이 2021년 40%에서 2024년 50%로 급증했습니다. 7%포인트 상승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90조 원입니다. 90조 원이 갑자기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선원 여러분, 지금 배가 기울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물이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선장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에 거대한 암초 세개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승선하십시오. 오늘 선원들에게 알려드릴 위험 신호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초.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탄약고로 전락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액이 2021년 360조 원에서 2024년 450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률 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환율 급등 시 달러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처럼 위급할 때 쓸 달러 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율 방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고스란히 우리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암초. 50대 직장인의 연금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냉혹한 계산입니다. 현재 50세 직장인이 매월 100만 원씩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인 시나리오라면 65세부터 월 18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 실패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 2% 하락하면 월 수령액이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45만 원 감소입니다. 20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 1억 8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암초. 투기 세력들이 이미 한국 정부의 패턴을 간파했다는 현실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 때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달러를 공급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원화를 공매도하는 겁니다. 마치 상대방의 카드를 다 아는 포커 게임처럼 우리는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 폭풍에서 홀로 표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한국 원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환율 전쟁의 총알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배에 탄 선원들만 미리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부는 절대 공개하지 않을 비밀 항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장의 생존 전략 3가지도 공개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배가 침몰합니다. 미리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항해 일지를 펼쳐봅시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급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5.5%까지 올리면서 달러 강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 때마다 정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대규모 투기 공격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외 자산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율 급등 시 달러 공급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합니다. 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서 원화 매수 압력을 만드는 겁니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마치 화재 진압용 물탱크처럼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희생된다는 점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다 보면 매도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실은 결국 우리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을 투기 세력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1992년 영국 파운드를 공격할 때처럼 상대방의 대응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원화를 공매도하는 겁니다. 선제 타격을 가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처분을 강요하는 겁니다. 마치 상대방의 탄약고 위치를 알고 집중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8년 9월 김정수 씨는 회사에서 퇴근길에 ATM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15년간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예상 수령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20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주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미국 주식 150억 달러어치를 급매했다는 사실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달러 공급을 위해 국민연금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악의 패닉 상태에서 바닥을 칠 때 팔았습니다. 다우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히 최악의 순간에 손절한 겁니다. 김 씨의 연금이 환율 방어용 총탄으로 소모된 겁니다. 반대편에는 박민호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회사 선배였던 박 씨는 2007년부터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확대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뭔가 큰 폭풍이 온다고 직감했습니다. 박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24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1억 원어치 달러를 샀습니다. 환율 900원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부동산이 최고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3억 원으로는 뭘 했을까요? 미국 국채와 달러 예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시티은행 달러 정기예금 연 5% 상품에 10억 원을 넣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달러 채권에 1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꾼 겁니다. 2008년 11월 환율이 1,5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박 씨의 1억 원어치 달러는 1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70% 수익이었습니다. 달러 예금 10억 원은 1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달러 채권 13억 원은 22억 원이 됐습니다. 총 40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값은 20% 떨어져서 19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30만 원 줄었습니다. 20년 받으면 7,200만 원 손실입니다. 박 씨가 16억 원을 벌 동안 김 씨는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차이는 정보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해외 투자 현황을 매월 체크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간파한 겁니다. 김 씨는 그냥 정부 발표만 믿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박 씨의 다음 예측이었습니다. 2009년 초 박 씨는 달러 자산 절반을 다시 원화로 바꿨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거라고 본 겁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상황이 2008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시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은 20%였는데 지금은 50%입니다. 환율 방어용 총탄이 2.5배로 늘어난 겁니다. 타격받을 연금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게다가 투기 세력들의 공격 패턴도 진화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1992년 영국 파운드를 공격할 때 쓴 전략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 타격하는 겁니다. 한국의 약점은 국민연금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올해 들어 원화 공매도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식 매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만 2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원화를 대량 공매도해서 환율을 밀어 올립니다. 둘째, 한국 주식을 동시에 매도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셋째,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도록 압박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며 해외 자산을 급매하는 순간 저가에 다시 매수합니다. 완벽한 먹이사슬입니다. 국민연금이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는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듯이 대형 자본이 국민 노후 자금을 수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낸 연금이 외국 투기꾼들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이미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특히 50대 직장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연금이 녹고 있습니다. 20대는 40년, 30대는 30년의 회복 시간이 있지만 50대는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선장의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구명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명보트는 달러 분산입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를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상승하면 국민연금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급의 20만 원씩 달러로 바꿔서 적금에 넣으십시오. 환율 1,300원대에서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십시오. 15% 수익입니다. 달러 적금 말고도 해외 ETF를 활용하십시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주식 수익과 환율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손실 볼 때 여러분은 2배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 구명보트는 부동산 다변화입니다. 국내 부동산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환율 상승 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타격받습니다. 대신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십시오. 리츠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물류센터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를 추천합니다. 월 4% 배당도 받고 달러 강세 혜택도 받습니다. 국내 오피스텔 하나 살 돈 2억 원으로 미국 리츠 10개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롤로지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아메리칸 타워 같은 리츠들입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월 배당 200만 원 받으면서 환율 상승 때 원금도 불어납니다. 세 번째 구명보트는 사적 연금 강화입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는 침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여기서도 해외 자산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십시오.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말에 세금 9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이 돈을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넣으십시오. 국민연금 위험을 완전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 투자도 필수입니다. 통화 위기 시 금값은 폭등합니다. 전체 자산의 10%를 금 ETF나 골드바로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금값도 따라 오릅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현금 비중도 중요합니다. 대폭락 때 바닥에서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둬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10%는 현금이나 단기 예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폭풍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선원 여러분은 어떤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항해 정보가 도움됐다면 닻을 내려주십시오. 더 많은 선원들에게 경고가 전해집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승선하십시오. 종을 울려두시면 다음 폭풍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난파선에서 봄을 건지는 법, 승선한 선원만 알 수 있습니다.